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4일차, 이제 챌린지 24일차예요. 어떻게 다들 잘 다이어트는 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9월달 바코디 교육 먼저 알려드릴 건데 저희 9월달 바코디 교육은 이제 총 7번 이제 지역에서 7군데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9월 10일부터 시작해서 9월 26일까지 9월 달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바코디를 진행을 하니까 꼭 시간, 날짜 확인해 보시고 근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같이 이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과 날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할 내용들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세와 호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라고 너무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만 하면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호흡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앞에 이제 새 그림을 보시고 계신데 왼쪽의 모습과 가운데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의 모습.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 같으세요? 누가 봐도 딱 가운데 모습이 좀 발라 보이는 자세를 하고 있죠. 귓구멍 위치에서 어깨 중심, 골반 중심 밑으로 내려가서 복숭아뼈 위치까지. 사실 가운데 그림도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을 보면 머리 위치가 앞으로 많이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등이 많이 굽어 있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배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 왼쪽은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좋지 못한 자세를 양쪽의 그림에서는 하고 있어요. 이러한 좋지 못한 자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은 골반과 척추를 안정성 있게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척추와 골반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척추와 골반이 틀어지게 되더라. 이로 인해서 거북목 증후군, 머리가 앞으로 많이 빠지는 거북목 증후군의 형태를 보이게 되기도 하고 등이 뒤로 많이 굽는 부분 등의 형태, 그 다음에 허리는 앞으로 들어가 있는, 앞으로 C자 커브가 있는 곡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곡선이 깨지고 일자으로의 모습, 다양한 좋지 못한 형태들을 보이게 돼요. 코어 근육이 약함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각종 근골격계 통증이 생겨나게 되겠죠. 앞으로 많이 빠지는 머리를 뒤쪽 근육이 잡아주기 위해서 뒤쪽 승모근 있는 근육이 계속 뭉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추부터 해서 흉추, 요추가 커브가 있는 이유는 충격 분산을 시켜주기 위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 같은 거 봐도 밑으로 꾹꾹 눌리거나 했을 때 부드럽게 충격 흡수를 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일자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충격 흡수가 안 돼요. 충격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걷기만 해도 몸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걸을 때, 한 발, 한 발 디딜 때 계속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러한 충격이 곡선이 있을 때는 충격 분산을 잘 시켜서 몸의 부하를 덜 받는데, 우리가 커브가 없어서 일자가 만들어지고 아니면은 더 많이 굽거나 하게 되면서 이러한 스프링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에 약해지게 되고 그러한 충격이 계속 쌓이면서 근골격계 통증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좋지 못한 자세들로 인해서 다양한 근골격계 통증이 생기더라.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신 거고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호흡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좋지 못한 자세들이죠. 우리 여기 지금 들으시는 슬링거스 분들은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카페라든지 뭐 회사, 뭐 이런 다양한 곳들에서 이렇게 굽은 분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돼요.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고 등이 많이 굽은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알록달록하게 색을 칠해놨는데 여기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거는 횡격막을 제가 나타낸 거예요. 횡격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로 약간 볼록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러한 횡격막이 밑에 있는 초록색 화살표처럼 밑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세를 안 좋게, 나쁜 자세로 취하게 되면. 자꾸 굽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항중력근이 약해지게 되면서 횡격막 자체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초록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처럼 횡격막을 끌고 내려오게 되면 위에 있는 노란색 동그라미는 폐를 나타낸 거거든요. 노란색 폐. 이 폐는 횡격막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폐 용량이 커지겠죠. 노란색이 점점 커지겠죠. 아무래도 빨간색이 위를 노란색을 눌리고 있는 것보다는 밑에 빨간색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공간이 커지게 되니까, 넓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폐 용적이 넓어지게 되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폐 용적이 넓어지면 공기를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건 아니고 폐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폐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공기랑 이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폐의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기를 우리는 쉽게 마시게 돼요. 쉽게 마시게 된다는 게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얕은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허리가 반듯하고 자세가 반듯한 상태에서는 크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자세가 굽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호흡, 얕은 호흡만 하게 되더라라는 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또 다시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더 큰 문제는 횡격막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없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횡격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어 근육 중 하나에 해당이 돼요.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근육 중 하나에 속하는데 이렇게 횡격막의 움직임이 없어진다는 거는 코어 근육이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세로 인해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없애고 있더라라는 거. 자세가 굽어짐으로 인해서 횡격막이 내려오게 되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우리 스스로가 없어지도록 만들더라라는 거죠. 자, 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앞에 폐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금 보고 계세요.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호흡근이라고 하는 횡격막과 늑간근,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이러한 근육들이 운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흉강의 압력이 달라지게 되고 흉강 안에 있는 폐의 압력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횡격막이 수축해서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면서 우리는 공기를 마실 수가 있고 횡격막이 이완하면서 공기를 내뱉는 거거든요. 이렇게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주호흡근, 아까 제가 말했던 횡격막과 갈비사이근, 늑간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나타낸 거예요. 왼쪽 그림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주호흡근이 있으니까 보조호흡근도 있겠죠. 호흡을 보조해주는 근육. 이러한 보조호흡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운동을 할 때라든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조호흡근을 이용해서 흉곽을 더 들어 올린다든지 어깨를 좀 들어 올린다든지 하게끔. 좀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헉헉하면서 좀 약간 어깨를 으쓱거리죠. 이런 식으로 주호흡근 플러스 보조호흡근까지 이용을 해서 우리는 호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호흡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거나 할 때. 이러한 보조호흡근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각근이라고 하는 목 근육, 중쇄유들근이라고 하는 목 근육, 그 다음에 대흉근, 앞쪽 가슴 근육, 뒤쪽에 있는 후상거근, 뭐 늑골거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목에 붙어 있고 가슴, 어깨를 좀 으쓱거리게 만드는 근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러한 보조호흡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횡격막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횡격막을 자세의 이유로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횡격막, 주호흡근의 역할을 다른 근육들이 보조를 해줘야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러한 보조호흡근들이 너무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식호흡, 배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 흉식호흡, 어깨를 움직이면서 호흡을 한다든지 등을 움직인다면서 호흡을 한다든지 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돼요. 요즘에 호흡 종류가 뭐 워낙 많아서 이걸 세세하게 나눠서 뭐 변식호흡, 흉식호흡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지금 말하는 거는 배를 쓰는 거는 복식호흡, 그 이외에 나머지 상체를 쓴다 하는 거는 흉식호흡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보조호흡근을 이용한 흉식호흡 패턴으로 호흡 패턴이 바뀌더라라는 거. 이렇게 흉식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환기 효율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돼요. 자, 폐를 조금 더 자세히 본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림에서 위에 사각형 보면 허파과리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허파과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옆으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나가는 공기, 들어오는 공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산소를 취함, 이산화탄소를 배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허파과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산소를 교환을 하거든요. 혈액 속 적혈구는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 와서 이곳으로 버리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산소를 취해서 이곳에서 새로운 산소를 취해서 온몸으로 다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걸 폐포환기라고 하고 이 폐포환기를 허파과리라는 부분에서 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산소를 잘 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산소가 왜 중요한지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죠? 우리는 뭐 산소가 없으면 죽는 존재니까. 지금 이 폐포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게 된 그림이고 음, 어,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하나가 갑자기 삭제가 됐네요.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들어마신 앞에서 제가 이렇게 들이마신 공기가 다 환기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몸 안에 폐포 안에 무효 공간이라는 공간이 존재해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처음부터 저 끝까지 공기가 산소가 확 가진 않잖아요. 중간 다리들을 거쳐가면서 이 허파과리라는 부분으로 가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허파과리까지 산소가 가기 전, 그 전까지의 공간은 무효 공간이라고 해서 기도 내에 공기는 있지만은 가스 교환에는 참여하지 않는 공간, 그 공간을 이제 무효 공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를 다 들이마신다고 산소 교환이 100%다 되는 게 아니라 들이마신 것 중에 일부는
헛팍과리까지 산소를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정작 끝에서 헛팍과리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 부분이더라라는 거. 지금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무효 공간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런 무효 공간이 있고 밑에 이제 가지치기로 이렇게 나오면서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빠지는 그림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무효 공간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은 호흡 방법, 그러니까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에 따라서 환기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무효 공간을 일반적으로 150ml, 150cc라고도 하고 150ml로 보통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1회 호흡량을 대략 500ml로 보거든요. 이걸 1회당, 회당 500ml에 우리는 호흡을 들이마시더라라는 거. 500ml를 들이마시게 되고, 그리고 1분당 우리가 호흡 횟수는 대략적으로 12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들이마실 때 500ml를 들이마시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1분 동안 12번 반복하니까 우리는 분당 환기량을 6리터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당 환기량을 여기 밑에 호흡 방법 A에서 보게 되면 6리터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부 다 폐포 환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무효 공간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접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회 500ml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무효 공간에 150ml. 그러면은 끝에 가서 산소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350ml. 그러면 이 350ml를 12번, 호흡수 12번만큼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는 분당 폐포 환기량이 대충 4.2리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 방법, B의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세의 문제, 그러니까 뭐 임신이라든지 비만,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자세의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호흡 패턴이 깨진다,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흉식 호흡 패턴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300ml, 그러니까 호흡량이 적어지게 돼요. 호흡량이 적어지는 대신에 호흡 횟수는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당 환기량은 동일해요. 6리터로. 그러니까 깊게 깊게 호흡을 적게 하는지 아니면 개처럼 짧은 호흡을 여러 번 하는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0ml로 잡고 호흡 횟수를 20회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회 호흡량 300에다가 무효 공간 150을 제외하고 그럼 1회당 150ml 여기에다가 호흡수 20회를 곱하게 되면은 거의 3리터 분당 배포 환기량이 비의 호흡 방법에서는 3리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흡 A 방법, 그러니까 복식 호흡으로 정확한 호흡을 했을 때는 4.2리터. 그런데 우리가 흉식 호흡, 잘못된 호흡 방법을 했을 때는 3리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식 호흡을 했을 경우랑 흉식 호흡을 했을 경우에서 공기량이 들이마시는 이런 호흡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깊은 호흡이 되는 게 아니라 자세에 문제가 생기면서 얕은 호흡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산소량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수히 많은 공기, 산소들이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없다 보니까 산소 부족이라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두통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두통 있으신 분들 크게 크게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좀 좋아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렇게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리게 되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왜?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가 필수적이더라라는. 그다음 통증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지금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은 이제 복식 호흡을 하는 그림, 왼쪽 그림은 흉식 호흡을 하는 그림이에요. 흉식 호흡을 하게 되면 단점으로는 교감신경의 흥분도가 높아지게 되고 내장의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혈류량 제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만성적인 긴장과 통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복식 호흡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느냐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지금 여기 피부층과 내장기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초음파 그림이에요. 지금 내장기관의 움직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 내장기관이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할 때. 근데 이거를 복식 호흡을 할 거예요. 자,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자, 움직이는 정도가 어때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다시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내장의 움직임이 많아져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횡격막도 한번 보게 될 건데 처음은 그냥 일반적인 호흡, 얕은 호흡을 했을 때 횡격막의 움직임 그 다음에는 깊은 호흡을 했을 때 복식 호흡을 했을 때 횡격막의 움직임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죠.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고 이렇게 내장과 횡격막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져요. 움직임. 그래, 내장기관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내장기관을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내장을 계속 움직여 줄 수가 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 마사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우리 안쪽에 있는 장기도 나이가 들고 하면서 다 굳어지고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야, 너 일 좀 해, 일 좀 해 하고 계속 자극을 시켜주고 기능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횡격막 같은 부분도 횡격막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가 들어오고 나가게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수축과 이완이 잘 될수록 더 많은 공기가 들어오고 더 많은 공기를 내쉴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횡격막이라는 부분도 아까 제가 앞에서 코어 근육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코어 근육의 역할은 골반과 척추를 안정성 있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횡격막의 움직임이 없고 비교적 적고 그리고 복식호흡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통증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 논문은 근골격계 통증, 그러니까 횡격막 강화, 호흡 훈련을 하면 허리 주변 속근육, 그러니까 복행근이라든지 다혈근이라든지 이러한 속근육들이 더 튼튼해지더라라는 거. 호흡을 했는데 허리 주변 근육들이 더 튼튼해지더라라는 연구. 그 다음에 이 연구는 반복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의 횡격막은 쉽게 피로해지더라. 그래서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증가하더라라는 연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횡격막의 기능이 안 떨어져 있게끔 횡격막의 기능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복식호흡, 깊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다음에 운동까지 이어서 할 기회가 있으면은 좀 팔굽혀펴기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건데 이분은 환갑이 넘은 분이신데 한 번에 팔굽혀펴기를 2,500개를 하신대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건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루틴 중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30분 동안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한다라고 분께서 하셨어요. 운동 전에
복식호흡과 스트레칭. 몸을 풀어준다는 거죠. 우리 몸을 예열시켜준다는 건데, 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를 타고 바로 악셀을 밟지 않죠. 시동을 켜고, 요즘 뭐 전기차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고 좀 데우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네. 뭐 아무튼 좀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게 좋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야, 너 운동할 거니까 준비해 라는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적절한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으로 우리는 이러한 워밍업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복식 호흡을 이렇게 했을 때 운동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더 좋아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2부에 지금 엄 대표님이 운동하시기 전에 가볍게 복식 호흡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가슴에 손 올려놓고 내 배에 손을 올려놓고 제가 지금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고 하면서 내 가슴에 손댄 부분이 올라오는지 내 배꼽에 손댄 부분이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배에 손댄 부분은 배꼽 아래쪽 하복부 쪽이에요. 배 위쪽, 배 가운데 쪽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복부 밑에, 하복부 쪽에 손을 한번 대보시고 깊은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 가슴이 좀 많이 움직인다 하면은 흉식 호흡을 나는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내가 배에 손 올린 부분이 좀 많이 움직이더라 하면은 복식 호흡을 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은 본격적으로 복식 호흡. 배꼽 밑에 배에다가 손을 가볍게 배를 누르는 압력을 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최대한 볼록하게 나오면 되는데 내가 손을 대고 있는 그 부분이 최대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부 아래쪽 부분. 이렇게 호흡 운동하는 거는 서서 하든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어떤 자세에서든 하셔도 좋은데 누워서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앉거나 서게 되면 조금 허리를 너무 꺾는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게 추천이 되고, 나 좀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앉아서, 그 다음에 서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내 배를 최대한 볼록하게 만들고 살짝 유지했다가 입으로 후 하고 완전히 공기를 내빼는 거예요. 내뺄 때는 배가 다시 안으로 쭉 들어와서 내 복부랑 허리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집어 넣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부가 약간 쪼인다라는 느낌이 나실 거거든요. 그 느낌이 나실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깊은 호흡, 숨 들이마시면서 배 볼록하게, 입으로 내쉬면서 배가 홀쭉하게. 이런 식의 호흡도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부에 워밍업을 해 놓고 다음 2부 순서 엄 대표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호흡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조부검 마스터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배우신 대로요, 실천을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방금 알려드린 이제 복식 호흡, 또 드로인 운동, 일상생활 속에서 한 손은 이 가슴 위에, 한 손은 배꼽에 대고, 이 가슴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배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호흡 안정성, 그리고 바른 호흡을 학습하시고 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호흡이 자세와 더불어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체 활동이다 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운동은요, 좀 빡센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좀 해주시고, 예, 운동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 무릎 좀 잘 풀어주시고요. 오늘 하실 운동은
여지껏 여러분들이 우리 마스터님들과 함께 했던 운동의 좀 복합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조부건 마스터님이 오늘 굉장히 좋아하실 운동이기도 하니까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있습니다. 네, 답도 안 했는데 좋다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오늘 조금 공간을 넓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조금 앞뒤 간격을 좀 넓게 해주시고요. 오늘 할 운동은 369 운동입니다. 369 운동. 자, 369 운동은 어, 배수와 이 쉬는 시간을 합쳐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운동인데 일단 발목, 무릎, 그다음에 손목 잘 풀어줍니다. 특히 오늘 이 상체를 좀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체도 다 전신 복합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다 쓰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손목이나 팔꿈치 이 좀 뻐근하신 분들은 미리 좀 잘 풀어주셔야 부상도 막을 수 있고 오늘 동작을 수행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작을 잘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69 운동을 할 첫 번째 운동은 버피 테스트입니다. 버피 테스트.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운동이죠. 이 버피 테스트를 오늘은 369에 맞춰서 3개, 6개, 9개를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했던 강도, 조부건 마스터님 했던 강도보다는 좀 약하고 제가 이전에 했던 베이직 이 버피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강합니다. 자, 이제 가슴을 좀 스트레칭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릴 천천히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 허리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발 넓게 벌려주시고 양손 무릎에 허리 세운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를 중앙으로 쭉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돌아오시고 이번에 반대쪽 어깨를 쭉 비틀어줍니다. 골반, 척추 전반적으로 비틀어서 몸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으시면서 쭉 왼쪽 어깨를 앞으로 당기면서 몸을 비틉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돌아오시고 이번에 무릎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밖에산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서 밖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 버피 369 운동입니다. 자, 버피. 오늘 할 동작, 부분 동작으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리를 기존에 버피 할 때는 어깨 넓이 정도로 좀 붓게 해서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할 버피는 넓게 와이드하게, 자, 넓게 벌리십시오. 어깨 넓이의 2배 정도 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스쿼트 하듯이 가볍게 앉습니다. 하나, 앉았죠? 둘, 바닥 딛습니다. 셋, 배와 가슴이 완전히 닿아주세요. 넷, 손으로 가슴으로 쭉 위로 올리고 올라옵니다. 다섯, 일어나고 여섯, 하나. 이게 하나예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동작을 따라 하십니다. 처음에 앉습니다. 하나, 바닥 짚고 둘, 배와 가슴 완전히 닿습니다. 셋, 손으로 위로 올리고 넷, 무릎부터 올라오고 다섯, 일어납니다. 여섯. 자, 쉽죠? 별거 아니지만 동작을 천천히 구분해서 3개 갑니다. 자, 갑니다. 시작. 앉고 하나, 둘, 셋, 가슴 닫고 넷, 손으로 위로 올리고 다섯,
일어나고, 6, 허리 세우고, 7, 하나. 자, 다시 앉고, 손 짚고, 가슴 바닥에, 손으로 위로 올리고, 팔굽혀펴기 하듯이. 5, 일어나고, 짚고, 6, 일어나고, 2, 다시 앉고, 손 짚고, 가슴 짚고, 팔굽혀펴기 양팔을 쭉 위로 올리고, 일어나고, 올라오고, 셋, 오케이. 9초 휴식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자, 9초 휴식. 동작을 먼저 익혀야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6개 갈 거예요, 6개. 자, 준비! 다리 넓게 벌리고, 먼저 앉습니다. 하나, 둘, 손 짚고, 셋, 가슴 바닥에, 배 바닥에, 넷, 손 쭉 밀어 올리고, 5, 손 짚고, 6, 다시 스쿼트하면 일어나고, 하나, 자, 다시 앉고, 둘, 손 짚고, 가슴 바닥 터치, 그렇지. 손으로 밀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일어날 때 양발로 스쿼트 하듯이, 둘, 다시 앉고, 손 짚고, 셋, 팔굽혀펴기 하듯이 쭉 밀고, 다시 일어나고, 양발로 스쿼트 하듯이, 셋, 다시 3개 갑니다. 앉고, 손 짚고, 가슴 배 바닥에, 양팔 가슴 쭉 상체 일으키고, 다시 짚고, 스쿼트 하듯이 일어나고, 네, 2개 남았습니다. 앉고, 짚고, 배 가슴 바닥에, 양팔 위로 올리면서 상체 일으키고, 다시 손 짚고, 안전하게 스쿼트 하듯이 일어납니다. 5개. 자, 앉고, 손 짚고, 다시 가슴 바닥에, 그렇죠. 상체 위로 올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스쿼트 하듯이 6, 오케이. 자, 15초 휴식. 자, 9초와 6초 합쳐서 15초 휴식. 마지막 9개 갑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동작을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세를 익히고 쓰면서 미는 동작,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 스쿼트하는 동작, 또 코어를 사용하는 동작, 이 모든 게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관절 운동, 복합 운동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준비. 다리 넓게 벌리고 이번에 9개 갑니다. 3개씩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앉고 손 짚고 가슴 바닥, 배 바닥, 상체 양손을 쭉 밀면서 일어나고 다시 일으키고 스쿼트 하듯이 하나, 다시 앉고 손 짚습니다. 천천히 동작 차근차근 양손 밀어 올리면서 팔굽혀펴기 하듯이 5, 스쿼트 하듯이 일어납니다. 2, 다시 1개 집중 앉고 손 짚고 배 바닥에 양손 밀어 올리고 다리 붙이고 스쿼트 하듯이 3, 요번에 속도 조금만 낮춰볼게요. 빠르게 해볼게요. 앉고 가슴, 배 밀어 올리고 일어나고 양발 스쿼트 하듯이 다시 하나 앉고 배 짚고 상체 일으키고 양손 양발 스쿼트 하듯이 2, 다시 앉고 손 짚고 차근차근 배와 가슴 이번에 가슴 들면서 상체 밀어 올리고 양발 스쿼트 하듯이 3, 마지막 3개 갑니다. 앉고 손 짚고 가슴 밀어 올리고 앉고 일어서기 하나, 다시 앉고 손 짚고 가슴, 배 양팔로 상체 일으키고 일어납니다. 2, 다시 앉고 손 짚고 배 붙이고 상체 일으킵니다. 양발 스쿼트 하듯이 오케이. 자, 9개 하셨습니다. 박수로. 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안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버피 테스트 이 동작으로 수행을 하셨고요. 두 번째, 자, 이제 매트에 누워주십시오. 매트에 누워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매트에 누웠죠? 상체만 일으켜서 양 팔뚝으로 어깨를 세워줍니다. 네, 어깨를 세워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있어도 편할 자세로 몸이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팔뚝과 어깨를 상체를 들어줍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시저스 킥을 할 겁니다. 처음에 3개 할 거고요.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자, 이번에는 좌우로 3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자, 3초 동안 멈춥니다. 하나, 둘, 셋. 요번에 6개 갑니다.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번에 좌우로. 하나, 둘, 넓게.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초 멈춥니다. 자, 이제 9개 갈게요.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초 버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내리고 휴식. 자, 30초 휴식. 자, 이거 2세트 넣을 거예요. 자, 오늘 배하고 허벅지 전체적으로 다 많이 당기실 겁니다. 특히 골반 안쪽도 당기실 거고요. 특히 배 아랫배 쪽이 많이 당기실 겁니다. 아마 밥을 먹을 때, 재채기 할 때도 배가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있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준비! 처음에 3개부터 갑니다. 자, 들고, 자, 3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좌우로, 하나, 둘, 셋, 3초, 하나, 둘, 셋, 6개 갑니다. 하나, 둘, 위아래로, 셋, 넷, 다섯,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버티기 6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9개 갑니다.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로. 하나, 둘, 다섯, 셋. 힘냅시다. 네, 버티고. 다섯, 4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초 버티기. 하나, 둘, 다리 들고. 셋, 무릎 펴고. 넷, 다섯. 할 수 있다. 여섯, 일곱, 여덟. 1초. 아홉. 천천히 다리 내리고 버티기. 자, 내리고 휴식. 자, 이번에는 50초 휴식. 조금 더 쉴 시간 드릴게요. 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세요. 엄지발가락 딱딱. 둘, 셋, 넷. 쉬면서 다섯. 그래야 덜 뭉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쉬면서 계속 두드리세요. 둘, 목탁 두드리기듯이.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 마지막 운동 마지막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15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초. 5, 4, 3, 2, 준비! 3개 갑니다. 위아래로. 하나, 둘, 셋. 좌우로. 하나, 둘, 셋. 자, 3초 버티기. 하나, 둘, 셋. 위아래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우로. 하나, 둘, 크게. 셋, 넷, 다섯. 9개 갑니다. 위아래로. 아, 이거 기초 버티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로 하나, 둘, 셋. 다 왔다. 네, 힘내자. 다섯, 네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붙여. 둘, 셋. 다리 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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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아홉 개. 천천히 내리세요. 자, 천천히 다리 내리고 등 붙이시고 숨 고르기. 자, 그대로 멈추시고요.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쉬실 수 있는 만큼 쉬시고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